지금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가기 위해서 네네 과속을 조금 가속을 스포츠 모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60km 괜찮습니다. 뭐 가속 딱지 한번 받아보죠.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당연히 양분되잖아요. 그리고 뭐 결과는 보나마나 둘 중 하나일 것인데 라온님께서는 일단은 장기 투자의 관점을 좀 강조를 하시는 분이고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일단은 부동산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하락시장이 오면 지금부터 20% 30% 떨어진 폭락장이 오면 그때 사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한 입장이겠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라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으세요? 20-30% 떨어질 때 산다. 네. 이런 시점 자체가 타이밍을 내가 그 시점 딱 특정된 시점을 예측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고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뭐 신에 가까운 투자 실력을 갖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일반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 갑자기 전문가가 되어서 자기가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뭐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시점이 딱 오면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갑자기 신의 한 수로 그걸 아파트를 한 채를 진짜 저점에 딱 초급매를 딱 산다. 와, 이건 진짜 로또 맞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겠네요. 주식 시장도 괜찮죠. 지금 한참 폭락하고 있으니까 저점을 아신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한 20% 다운됐다. 들어가세요. 주식도 다 잡으세요. 다 사라는 거죠. 그렇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고 부동산이 훨씬 안전하죠.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해도 20-30%까지 막 이렇게 폭락하진 않아요. 이 경기가 완전히 위축되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다운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만약에 도래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그렇게 되면 어차피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박살나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박살나진 않거든요. 잠깐 일시적인 위축되고 박살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이 단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경기가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라 정부들, 국민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안정된 자산 투자는 또 우상향하기 마련이거든요. IMF 때도 그랬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30년 전 미국 오일 쇼크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안 그랬을 때가 언제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간단한 예를 들면 공시가 1억 이하짜리는 지금 떨어진 금액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공시가 1억 이하는 상승하는데도 여러 지역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물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매물도 없고 매물이 나오면 또 금방 사라지고요. 그만큼 공시가 1억 이하짜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있는 이런 현재 10월달, 11월, 12월, 1월 거의 4개월 동안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도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아직도 매물이 많이 거래가 되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공시가 1억 넘어가는 아파트, 특히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가격이 호가에서 최근 또 실거래가 뭐 9월달 10월달에 반해서 한 10% 정도 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조정이 아예 안 되고 오히려 또 최근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네, 신고가 찍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거래가 거의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또 볼 수 있냐면, 지금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갑자기 규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 10% 전후가 약간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걸로 좀 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약간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조정이 10% 전후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10%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폭락의 전조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30-40%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에서 20%, 30%, 40%. 이게 그럼 거의 뭐 추락사 하는 건데요. 부동산 경기
그러면 이 나라가 추락사를 하는 거예요. 경기 지표를 보더라도요, 그렇게 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체 전체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아,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다라는 말씀이시고, 통화량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거든요. 네네. 추락사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폭락의 전조 증상, 시작 전보다는 갑자기 막 폭등해서 갑자기 거래가 멈추고 조정을 받을 때는요, 약간 멈춰서 갈 때는요, 10% 전후로 조정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탄력성. 딱 고정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격은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10% 정도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에 보면 2억이 떨어졌다, 1억이나 떨어졌다, 뭐 3억이 떨어졌다, 이거는 20억짜리가 한 2억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금액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뭐 30억짜리가 3억 떨어졌다는 거예요. 10% 떨어진 건데. 그러면 쏙 빼죠. 30억짜리가 뭐 27억이라고 헤드라인은 그런 게 없고, 숫자만 3억 떨어졌다, 2억 떨어졌다, 각 지역별로 1억도 떨어졌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막 불안한 거죠. 내 아파트는 2억짜리인데 3억짜리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사람의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니까 무주택자가 보기에는 3억이나 떨어진다. 그럼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도 많이 떨어질 거다. 그때 사겠다. 저점을 잡겠다. 이런 건데, 아우님 보셨을 때는 이게 지금 폭락의 전조 현상은 아니고 일반적인 조정 상황일 것이고, 펀더멘탈이라고 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추락살 경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조정 이후에 다시 우상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은 겁내지 말고 사셔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엄청난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기존에 들어가고 싶었던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저렴해진다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지금 약간의 10% 정도.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는요 5천만 원 정도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래는 없지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난 꼭 팔아야 되는 매도인들, 그런 분들은 급해가지고 5천만 원에서 조금 더 다운을 시켜서 초급매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요. 1억 정도 내려왔다. 그럼 더 진짜 뭐 이런 말 할 수 없는 땡큐죠. 만약에 제 가격을 찾아간다면 거의 25%의 수익이 바로 생기는. 예, 맞습니다. 그런 매물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 조정장에 충분히 무주택자분들께서는 급매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잡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